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짐작하시겠지만은요. 지금 야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과 대통령실은 상당히 당혹한 분위기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말이죠. 야권 가운데서도 특히 김어준이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침 제 기각 소식 관련 지금 아침 김어준의 유튜브가요. 그냥 한순간에 100만을 돌파하고 슈퍼챗도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돈놀이 아주 선수들이죠. 본래 좌파가. 이런 거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 예, 그리고 청와대와 그 다음에 분위기, 그리고 잔치 분위기인 야당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요.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 때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코스프레에 돌입했습니다. 강서는요, 딱 이걸 해가지고 지금 제1호 업무 보고가 말이죠. 강서 보궐선거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서 선거는 내년 총선의 예비전이다. 이런 지금 프레임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완전히 한치 양보도 없는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강서는요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는데 지금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은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 영장이 대통령실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영장이 이제 발부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게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까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할 때 이런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 가결 필요성을 필요성과 관련된 그런 입장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도요 당연히 이것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볼 적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공통 아닙니까?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체포안이 가결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분위기는,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언급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중대 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 영장 발부를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굉장히 의외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수석실별로 일체 이번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 이렇게 특별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은 외부 일정 없이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수석실별로 밀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 중에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경찰서,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현장 민생 행보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윤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우선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파면, 해임, 요거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끝났던 야당 의총에서도 이 두 가지를 의총 결의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권의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의 수위는 굉장히 최고도로 그야말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요, 윤재옥 원내대표는요,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아주 대대적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나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국민 일반 상식에 비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권 구속, 즉 권력이 없으면 구속하고 유권 불구속이다. 권력이 이재명 같이 있으면은 불구속이다. 이러한 지금 이 한문을 써서 본인의 이 심경, 비판 의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실하고 여권은 이재명 없는 정치 구도를 그리면서 추석 이후를 준비했을 텐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너무나 검찰을 믿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죠.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판검사 출신 뭐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현직들이야 말조심을 하겠지만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이 판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인들 아주 뭐 실력 있는 변호인들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 사범들 전부 다 불구속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 과연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의 연관과 마찬가지요. 누구를 구속시킬 수 있겠느냐. 전부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이제는 다 불구속을 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 법조계도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검찰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검찰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야, 칼을 쥐어줘야만 이게 짓이냐. 예, 칼을 쥐어야만 짓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주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폭, 두목은 다 무죄 아니냐? 그럼 재벌 회장은 왜 감방에 가냐? 아주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은요, 다만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우 검찰총장도 수사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검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기소치 하지 말고 아주 확고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장 재청구 방향으로 나가라. 이게 대외적인 입장이야. 조심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영장 재청구를 기정사실로 딱 전제를 하고서 보완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무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요. 검찰의 전반적인 입장, 이거를 갖다가 추가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적시한 것은 사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고려를 갖다가 우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비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거는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 의중조사가 이루어져서 증거인멸이 현실화됐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이 됐다. 이미 평화협력국장, 신국장 이거 뭐 다 회유한 거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본인의 직위, 성남시장이다, 지사다, 뭐 당대표다 이런 직위를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또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다. 이게 이제 경기지사 입장에서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했었다. 그리고요. 의중조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었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도 구속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명시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대북 송금 사건도 소명한 부족 부분이 절대로 없다고 본다.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법원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 개입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토지 용도 변경, 특혜 서류에 피의자가 직접 결제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피의자 지시에 따라서 용도 변경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담당자의 명확한 진술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이재명의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짜놓고 거기에 맞게 수사적인 표현을 해서 이거를 기각한 것이 아니냐.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벌써 이건 기각이야 해놓고 거기에 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세 개나 되는데 들쭉날쭉이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원 판결 기준에, 즉 영장 기각에 일관성이 있는 기준이 없다.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불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나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또 법원이 말이죠.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점. 요것도 소명이 덜 됐다고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거하고는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이화영이가 이실직고한 거 그거 충분히 인정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명이 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재명이가 직접 여기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어. 요렇게 검찰이 지금 판사가 판단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이런 검찰의 표현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뭐가 또 검찰이 지금 불급을 끌 수밖에 없느냐. 이게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그 관련 공문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이게 굉장히, 저도 그랬잖아요. 국가정보원의 문건,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건, 이런 공적 문건들이 있는데 이 문건도 지금 인정을 제대로 안 한 거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적 고려가 굉장히 컸다라고 저도 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재판과 신문 그 중에 이재명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것을 인식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 백현동. 예, 이게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의 기존 진술 조서를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내용 부인이 문제가 되는데 증거인멸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을 갖다가 다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개정 형사소송법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에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폭력배의 경우에 비유하면서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냐. 이화영 회의와 같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본인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 동력이 약해졌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추가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 예, 그리고 기각 사유, 이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같은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도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해서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검찰의 입장을 보면은요, 우선 법원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한 다음에 수사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장 재청구가 말이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바로 재청구할 수도 있겠죠. 박영수와 같이.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또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 산, 그 다음에 법원의 산.
이 두 개의 산을 넘을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이 검찰도 워낙 열이 받치고 워낙 예기치 않는 결과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민주당 내부 동향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재명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한 4시경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교도관한테 인사하는 모습. 요게요 개딸들이 뭐라고 했냐 이걸 보고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야 이러고 설치고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설치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죠. 예,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여기서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교도관이 이제 경례를 딱 하고 예, 여기서 이제 폴더 인사를 또 해요. 자, 그래서 지도자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감 운운하고 있는 개딸들의 모습을 보면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참 유구무원입니다. 과연 이 딸들, X딸들은 형수 녹취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이렇게 이 충격적인 이 동영상을, 지금 이 동영상이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덮고 있대요. 예. 야, 이게 이런 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 출두하면서 진중권 교수가 2개의 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팡이 쇼, 하나는 휘청거리는 쇼. 이 2개. 이거는 예,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보면 미리 다 짜고서 나온 연극이다. 예, 쇼다. 요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말 하나, 지금 이제, 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교도관들한테 어떻게 할까? 요것도 다 짰을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오로지 여론전, 왜곡된 프레임, 요거를 걸어가지고 요 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재명의 꼼수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이재명이가 직접 발언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판사가 물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가 이제 방북하는데, 과연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납받겠느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손학규나 김문수, 남경필 같은 경기도지사들이 방북을 다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돈을 주고 방북을 했겠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전임자들이 다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방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북하자고 더군다나 또 전과도 있고 사회 이력이 안 좋은 김성태한테 비용을 대납하게 했겠냐. 그런 사람하고 연관되면 나중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대납 협의는 절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대북 송금 대납 협의를 다툴 때도요. 이재명이가 직접 실제로 방북하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의미 있는 보고에서 기억이 날 텐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북측과 포괄적인 혐의는 당시 SNS에 올리기도 했으니 기억나지만 실무진이 방문을 취재한다고 한 뒤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창훈 부장판사가 대북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보고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별로 진도가 안 나가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러한 답변을 반복했다 이겁니다. 예, 야, 참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과거에 이제 SNS에 또 이 방북 결과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이 선전에 나선 바 있어요. 요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판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018년도 10월 25일 날. 왜냐하면 18년도 이때부터 이화영이가 북한을 들이닥 하면서 요거를 지금 대북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다 보고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 북체육 고위급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 요런 이제 기사까지 유첨을 해서 딱 올려왔어요. SNS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북, 대북 문제를 갖다가 본인의 정치적인 치적, 그리고 이제 이게 2018년도니까 22년도 대선 카드 때 써먹을 것인지, 요거를 다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뭐 김성태, 아니, 그럼 김성태하고 전화도 또 통화하고 수고했다고도 하고 열심히 챙겨달라고도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발언을 갖다가 재판부가 말이죠. 예? 이게 영장, 이 발부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하는 데 활용해 먹었다. 요 점이 저는 굉장히 참 불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영장 판사가 또 뭘 물었느냐? 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산하기관인 공사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기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장판사가 검찰청에 시장이 산하기관인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묻고 한 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요, 이재명 측에서는요, 시장이 공사의 재산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배임 혐의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는 공사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시장이 거기에 개입하냐? 그거는 절대 그런 사무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가 원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처리자가 성남시장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가져야만이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이가 직접 반론을 제기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코스프레를 갑자기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말이죠. 오늘 27일, 내일 28일 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 핵심자들로부터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이가 이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가정구청장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낼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로부터도 당무 보고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청 선거.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면도 여기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대전은요, 라고 해서 선거 승리를 가져오는데 아주 결정타를 날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여론에서 상당히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박근혜 코스프레를 통해서 강서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제 강서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선의 변수는 3개다. 이러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그리고 보수 측이 그렇지만은 결집할 때 승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요런 지금 이제 전망이 첫 번째 이제 변수가 이거고, 두 번째 변수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진경훈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그리고 이제 이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대리전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제 변수, 관심 포인트는 과연 충청 향후회가 한 31%, 그리고 이제 호남 향후회가 한 33% 정도 되는데, 이 향후회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는요, 정진석은 공주고요, 정우택은 청주 상당. 그래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도 충청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선대에 합류시킨 것도 단국대 의대 천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대전 소재. 그래서 이 충청표를 잡으려고
지금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의원도 투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어준 관련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고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김어준이가 아주 지금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 차기는 여기 자기가 아니고 차기입니다. 차기는 이재명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환호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각 소식이 전해진 오늘 아침에 아침에 말이죠. 김어준이가 유튜브 방송을 당연히 했죠. 당연히 유튜브 방송했는데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나고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뭐죠? 이 동시 접촉자 수, 동시 접속 시청자 수가요. 무려 29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만 명을 넘어서가지고 김씨 유튜브 채널에 최근 15개 라이브 방송 중에서 최다 동시 시청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슈퍼챗이 또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요. 오늘 아침 9시 기준 이 라이브 방송으로 540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는데 전날 하루 종일 후원액이 불과 22만 원밖에 안 됐는데 무려 한순간에 24배가량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어준의 이 방송,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지금 난리들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감옥 갈 만한 죄가 되느냐. 요렇게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완전히 흥분이 도가니 축제 파티 속에 들어가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교도관의 인사는 이 영상이 지금 특히 좌파들 커뮤니티에 완전히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대요. 아, 참 기가 막히죠. 차기 대통령이 나는데 이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이게 이런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하는 거.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여당 절대로 여권 기죽지 마십시오. 열심히 뛰면 바로 사태는 순리대로 간다. 예, 진실은 반드시 가설을 이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